자,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합물 간의 힘, 그리고 그 안에서 분자 간의 힘과 그 분자 간의 힘의 세기의 그 순서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분자 간의 힘을 실제로 그러니까 분자의 물리적 성질과 접목시켜 가지고 분자의 물리적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분자의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타고나는 그 성질이에요. 타고나는 성질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 그리고 용해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의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뭐 물을 생각했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끓는 점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떤 물체든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얘기하자면 액체 상태의 물에서 기체 상태의 물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 끓는 점을 얘기하기 전에 물질은 고유의 3상이 있습니다. 그죠? 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고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대부분 될 거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먼저 이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빽빽하기로 정의될 수 있어요. 고체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굉장히 별로 없죠. 유동성이 없는 상태, 빽빽하게 뭉쳐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액체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슨한 상태.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고체에서 액체로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분자 사이를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할 때도 이 느슨한 상태를 더 느슨하게 끊어줘야 된다. 이때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분자와 분자 상태에 분자 간에 있는 힘을 끊어줘야 되니까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이 센 녀석이 더 끓는 점이 높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이걸 보시면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 시간에 봤을 때 그 화합물 간의 힘 중에 가장 센 것은 그러니까 이온 상호작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온 상호작용이 맨 앞에 있을 거예요. 이온.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강한 힘이라서 너무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이온 그 다음에 쌍극자힘. 이거는 이온 결합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그 분자화합물하고의 힘이잖아요. 이거는 용해도에 관계되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네 가지의 힘의 순서는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 앞 시간에 다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이니까 절대적으로 세니까 여기는 뭐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부분 분자 화합물이잖아요. 분자 화합물에서는 수소 결합을 하는 화합물이 가장 끓는 점이 높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쌍극자 상호작용을 하는 화합물이 높을 것이고 가장 이제 끓는 점이 낮을 게 만데르발스 힘만 가지는 화합물들이 가장 끓는 점이 낮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수소 결합 화합물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소 결합 화합물하고 이온 여기서는 사실은 뭐 분자의 크기 그다음에 뭐 화합물의 크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많이 힘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센 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기 쌍극자 상호작용하는 화합물하고 반데르발스 폴스 힘을 가지는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 분자의 분자의 크기라는 게 결국은 분자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분자의 크기 안에서도 분자의 길이가 긴 녀석들이 훨씬 더 힘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이제 분자 간 힘과 끓는 점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수소결합부터 이온결합까지는 뭐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분자 크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크기의 분자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전형적으로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얘가 이렇게 반대로 볼 수밖에 없는 약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탄소 사슬이 4개인 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쌍극자 모먼트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다고 해도 얘는 그 탄소가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자량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5개짜리의 그런 이서하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본다면은 펜테인하고 여기 보면 부테날하고 그 다음에 부텐올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펜테인 같은 거는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부탄올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먼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쌍극자 다이폴 인터랙션 존재하는데 역시 뭐가 존재해요? 반데르발스 폴스가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탄올 여기 알코올기가 붙어 있는데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수소 결합이 있고 H 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다이폴 인터랙션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다이폴 인터랙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소 결합만 가지고 있다 보시면 안 되고 다이폴 인터랙션도 있고 또 모든 분자는 다 반데르발스 폴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자의 힘이 상승함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보일링 포인트가, 즉 끓는 점이 이렇게 다 증가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분자량이 거의 대등한 녀석들끼리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얘 같은 건 압도적으로 분자량을 떠나가지고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일링 포인트가 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뷰타놀 같은 경우에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랑 비교할 때도 분자량이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줘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분자량 비슷한 것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다이에틸 이서고요. 하나는 그 뷰테놀이에요. N이라고 하는 것은 탄화수 화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없는 노멀 상태의 그런 뷰타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듐 N 뷰톡사이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이온 결합 화물이에요. 그죠? 얘는 뭐 압도적으로 보일링 포인트가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힘은 이온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약 거의 뭐 한 260도 정도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결합하고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폴스가 작용했기 때문에 117도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이에틸 이서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쌍극자 모먼트 다이폴 인터랙션하고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폴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일링 포인트가 35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수소 결합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세다라는 게 뷰테놀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뷰테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분자량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얘는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고 반데르발스 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117도예요. 근데 비슷한 분자량의 부타나라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볼링 포인트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결합의 힘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뭐 초록색 형형 색깔의 이런 것들이 화합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비슷한 분자량들끼리 보일링 포인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각각의 작용기에 따라서 그죠? 여기는 작용기가 없는 알케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카르복실릭 엑시드 즉 카보닐기에 여기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카르복실릭 엑시드기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각각의 그 작용기의 힘들이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고 비슷한 분자량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보일링 포인트가 어느 정도로 많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알케인 아무런 작용기가 없죠. 여기 탄소 3개짜리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녀석하고 밑에 탄소가 비록 2개지만 다이폴 인터랙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다이폴 인터랙션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폴스 이렇게 있고 여기는 반데르발스 폴스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24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알코올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수소 결합만 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수소 결합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 되고 있고, 반데르발스 폴스는 모든 화합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체인을 가진 녀석, 이 녀석하고 밑에 녀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밑에 녀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반데르발스 폴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 여기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수소 결합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이폴 인터랙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다이폴 인터랙션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카르복실 엑시드가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서 컴파운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소가 4개죠. 그죠? 근데 요 녀석하고 만약에 사이클릭 컴파운드 상태의 이서입니다. 이것도 이서입니다. 산소가 가운데 있고 알기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서인데, 요 이서하고 위에 있는 이서하고 어떤 녀석의 보일링 포인트가 더 높을까요? 자, 여기 같은 거는 물론 반데르발스 폴스, 아니, 다이폴 인터랙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사이클릭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죠? 우리가 그 평면형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에 이서를 잘 보시면, 여기는 여기와 여기가 공유결합을 끝에 있는 탄소들이 공유결합을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또 막 변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막 비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다이폴이 그 진행하는 방향이 무작위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폴 인터랙션이 좀 약해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폴이 이쪽 한 방향으로 확 치우쳐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같은 다이폴이지만 다이폴 인터랙션이 더 센 거예요. 물론 반데르발스 폴스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보일링 포인트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문제를 그렇게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자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우리가 끓는 점은 분자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분자 간의 힘은 우리가 반데르발스 폴스가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가 그보다 좀 더 세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온 상호작용이 가장 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분자 간의 힘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키포인트를 앞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작용기에 따라서 그 분자 간의 힘이 좀 바뀐다고 얘기했었는데, 작용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작용기가 이제 비슷한 두 화합물에서는 원자의 편극성이 끓는 점과 비례한다라는 그런 또 원칙이 있어요. 이 편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를 얘기했을 때 편극성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측은 분극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긴 한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밑에 보면 작용기가 메틸에 요드가 붙었고요. 메틸에 불소가 이렇게 붙었어요. 요드든 불소든 칠족 화합물이잖아요. 칠족 화합물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플로린, 그 다음에 클로린,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가서 원자 사이즈는 밑으로 갈수록 원자 사이즈는 증가를 합니다. 사이즈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n값이 양자수에 대한 n값이 증가한다. 즉 주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주기의 번호가 커진다는 얘기는 원자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 안에는 결국은 전자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전자 수도 덩달아 증가하죠. 자, 그러면 전자의 밀도가 어디가 가장 높겠습니까? 여기가 가장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틸에 요드가 붙어 있습니다. 메틸에 불소가 붙었어요. 어쨌든 전기음성도는 이쪽이 더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쌍극자가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 분자들이 회전하고 있을 때 이쪽에 만약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반데르발스 폴스가 생겼다고 치면, 요드는 더 불소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영역이 넓어질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불소가 요드보다 전기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이 땡기는 힘이 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쏠리지는 않아요.
그쵸? 땡기는 힘이 커질 뿐, 그 전자의 양은 그 불소보다 요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훨씬 높죠. 이걸 보고 우리가 전자 밀도가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 성질을 보고 우리가 편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의 사이즈가 큰 녀석들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쪽에서 큰 녀석들이 붙으면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의 면적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걸 보고 편극성, 분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뒤에는 반대편에는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면적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극성이 커지고 그러면 끓는 점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분자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있고 또 이러한 분자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었을 때 어떤 녀석이 분자 간의 힘이 반대로 봤을 때 힘이 더 세겠어요? 이쪽이 더 세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틸에 F가 붙었다. 그 다음에 메틸에 Cl이 붙었다. 메틸에 브로민이 붙었다. 메틸에 아이오딘이 붙었다. 어떤 녀석이 분자 힘이 제일 세겠습니까? 반대로 봤을 볼수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세니까 이쪽이 볼링 포인트가 가장 높고 이쪽이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편극성에서는 정리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편극성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다른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펜테인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탄화수소 화합물이 있으면 이거는 5개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펜테인입니다. 그죠? 펜테인. 똑같은 요 펜테인 5개인데 만약에 여기에 둘, 셋, 넷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녀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된 녀석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보일링 포인트가 높을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표면적이 넓을수록 우리가 볼링 포인트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이 커진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작용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습니까?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어요. 반데르발스 폴스는 표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죠. 표면적에 비례한다. 근데 교수님 여기에 전부 다 탄소의 숫자가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분자량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면적이 여기가 가장 넓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치환기가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붙어 있는 녀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볼링 포인트는 떨어지는 거예요. BP는 이쪽으로 갈수록 BP는 떨어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BP는 증가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분자의 물리적인 성질에서 끓는 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분자 간의 힘과 끓는 점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문제를, 여기에 연관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 개념을 좀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은 그 A번, B번으로 번호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번호에는 각 2개씩의 다른 컴파운드들이 있습니다. A번에 A, B 컴파운드가 있고 B번에는 C, D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그 끓는 점이 각 쌍에서 끓는 점이 더 높은 컴파운드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볼로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휘발성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잘 휘발되느냐, 즉 BP가 이거는 어떤 게 더 낫느냐라는 거죠. 빨리 휘발된다는 거는 빨리 기체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끓는 점이 낮다는 소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끓는 점이 높은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이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쉽게 해서 A번에 2개 A와 B 컴파운드가 있는데 이 컴파운드 중에서 어떤 녀석이 BP가 더 높고 어떤 녀석이 BP가 더 낮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번 한번 볼게요. 여기는 탄소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헥세인에 해당됩니다. 알케인입니다. 이중결합이 없고 삼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헥세인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옆에 B번 보면 똑같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 숫자는 6개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쭉 선역으로 나간 게 아니고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죠. 이걸 뭐 구태여 이름을 붙이면은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이면은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메틸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2번, 3번 다이메틸하고 지금 이거는 4개니까 뷰테인이 되네요. 뷰테인.
이렇게 됩니다. 뭐 명명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컴파운드예요. 자, 어쨌든 탄소 숫자는 헥세인하고 2, 3 다이메틸 비텐하고 탄소 숫자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은 똑같겠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자량이 같아도 어떻게 됐어요? 표면적이 큰 녀석이 더 어떻게 됩니까? BP가 높다고 그랬죠. 자, 표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브랜치가 적은 녀석, 가지가 적게 쳐진 녀석이 표면적이 더 크다, 더 길게 나오는 녀석.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더 깁니까? A가 더 크죠. 그래서 A가 BP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B는 상대적으로 BP가 낮기 때문에 얘는 볼레트를 다 끓는 기체로 더 잘 바뀌는 녀석이 바로 B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러타일은 우리가 B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볼링 포인트는 A번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B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B번을 보시면, 자, 요 녀석은 탄소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D번 녀석은 하나, 둘, 세 개지만, 자, 보십시오. 이거 뭐 분자량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탄소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 개나 네 개나 거의 비슷한데, C번 같은 경우에는 작용기가 하나도 없죠. 작용기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D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작용기가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OH가 있습니다. OH는 O에 H가 붙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수소결합이 나올 수 있죠. 수소 번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O가 전기음성도가 C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겨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쌍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쌍극자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반데르발스 폴스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반데르발스 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P는 C번보다 D번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잘 기체화 되겠습니까? 당연히 BP가 여기가 더 낮으니까 얘가 더 잘 기체화가 된다. 더 잘 증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번이 더 볼링 포인트가 높고 끓는 점이 높고 상대적으로 C가 볼링 포인트가 더 낮고 더 잘 증발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작용기가 없어서 C번은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고 D번은 이러한 분자 간의 힘이 있기 때문에 D번이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그 끓는 점과 분자 간의 힘의 상호작용을 한번 봤었고요. 상관관계를 봤었고, 이번에는 분자의 물리적 성질 중에 하나인 또 다른 하나인 녹는 점과 분자 간의 힘의 어떤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녹는 점 역시 높아지는 것은 끓는 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수소결 앞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이온 상호관계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까지는 뭐 거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센 힘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는 점은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끓는 점에 대한 개념을 알았듯이 여기서 녹는 점의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온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물질의 3상 기억나시죠? 기상, 액상, 고상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는 전부 다 빽빽하기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두라 그랬습니다. 고체가 가장 빽빽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좀 덜 빽빽하고 그 다음에 기체는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빽빽한 고체가 액체로 갈 때에 필요한 온도가 바로 이 녹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분자가 과연 고체 상태에 더 적합한 분자였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끓는 점을 했을 때는 같은 탄소 숫자를 가진 분자지만 좀 더 긴 분자가 유리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면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런 것보다 또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요 녀석이 표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았습니다. 녹는 점에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여기도 반대로 발습할 수밖에 없어요. 작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도 전부 다 반대로 발습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고체 상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빽빽하게 있는 상태라고 했죠. 어떤 녀석이 가장 빽빽할 수밖에 없습니까? 얘가 빽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자 힘보다는 어떤 거냐면 똑같은 빽빽하기라고 하는 밀도죠. 똑같은 공간 안에 얼만큼 조밀하게 있느냐가 밀도입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밑에 브랜치가 더 잘 된 녀석 같으면 동그랗잖아요. 얘는 이렇게 뭐 4개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고체 성질을 많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탄소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 녀석이 가장 멜팅 포인트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요거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좀 더 브랜치가 많이 된 녀석들, 가지가 많이 달라붙은 녀석이 우리가 녹는 점이 높다. 이걸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좀 뒤에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좀 전에 녹는 점도 역시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은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의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작용기가 뭐 같고 분자량도 거의 비슷할 경우에는 분자의 대칭 구조가 녹는 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 대칭 구조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대칭 구조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런 사슬이 더 많이 붙어 있을수록 우리가 구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조밀도가 빽빽하게 있어야 고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그 온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온도이기 때문에 원래 고체 상태에 어떤 녀석이 더 적합하느냐 모양이 바로 가지 사슬이 많이 붙어 있는 녀석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대칭 구조가 녹는 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이 탄소가 5개인 화합물입니다. 자, 이런 화합물인데, 그러면은 분자량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어떤 녀석이 더 그 사슬이 많이 붙었습니까? 이 녀석이 더 많이 붙었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5. 이 녀석이 가장 녹는 점이 멜팅 포인트가 가장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요 컨셉을 가지고 밑에 한번 보실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세 개의 컴파운드들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맨 위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옥테인이네요. 그죠? 근데 옆에도 보니까 당연히 탄소가 하나, 2개고 셋, 넷, 5, 6, 7, 8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8개의 탄소로 구성된 그 다음에 거기에 수소가 붙어 있는 화합물인데 어떤 녀석이 더 많이 가지가 붙었죠? 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오른쪽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고체의 성질이 가깝다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공간에 집어넣으면 왼쪽 녀석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못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똑같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뭐 똑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른쪽 녀석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개, 3개, 4개는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고체, 빽빽하기가 조밀도가 더 높으니까 우리가 고체에 가깝다. 그래서 고체의 성질은 밀도가 높을수록 강하다. 그래서 밀도란 것은 조밀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구형 모양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고체의 성질이 강하다. 그리고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의 온도이기 때문에 원래 고체의 성질을 가진 녀석이 녹는 점이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또는 비슷한 분자량을 가졌을 때 우리가 대칭 구조를 가진 녀석이 더 녹는 점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슬을 가진 녀석이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탄소가 5개입니다. 그죠? 둘, 셋, 넷, 5개. 오른쪽도 5개고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런데 어떤 녀석이 더 구형이 가깝습니까? 왼쪽 녀석이 그냥 말 안 해도 구형이 가깝죠. 이 녀석은 이렇게 더 타원형이 가까워질 겁니다. 구형이 가까운 녀석이 좀 더 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더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 녀석이 그 멜팅 포인트가 더 높고 맨 아래 우리가 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아래도 보면 그 탄소의 숫자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 6. 근데 오른쪽도 6개 똑같죠. 근데 왼쪽 녀석은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여러분들 이중결합, 단일결합, 삼중결합 이 중에서 어떤 결합이 제일 짧습니까? 자, 삼중결합이 제일 짧고 이중결합, 그 다음에 단일결합이 가장 길죠. 이중결합이 짧으면 표면적이 그만큼 여기는 짧아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빽빽하게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중결합이 있으면 얘는 액체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액체의 성질에 가깝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보면 얘가 더 작아가지고 고체 성질에 가까울 것 같지만 얘는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액체 성질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표면적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둘 개 다 타원형입니다. 여기는 지금 위에 거 두 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얘는 위에 거는 뭐 부형, 그 다음에 선형 이렇게 나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아래 거는 둘 개 다 선형입니다. 선형이기 때문에 점유율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중결합이 있다고 하면 결합 길이가 짧기 때문에 표면적이 그만큼 작습니다. 왼쪽 녀석이. 근데 오른 녀석이 더 길죠. 그러면 반데르발스 폴스에서 두 개는 작용기가 없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폴스에서 어떤 녀석이 더 큰 녀석입니까? 이 녀석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멜팅 포인트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오일하고 지방 구분할 때는 지방은 포화탄화수소잖아요. 그 다음에 오일은 불포화탄화수소잖아요. 이렇게 이중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반데르발스가 상대적으로 이 녀석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더 분자간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이 더 잘 붙어 있다. 그래서 뭐 액상이든 구상이든 간에 이중결합이 중간에 붙어 있으면 단일결합으로 구성된 녀석보다 무조건 보일링 포인트도 낮고 멜팅 포인트도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중결합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된 녀석을 보고 우리는 만약 여기 수소고 여기는 CH3예요. 이런 녀석이 된 녀석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CH3, CH3, 그 다음에 여기 H, H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더 큰 녀석이 반대편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반대로 같은 쪽에 있는 녀석 보고 시스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산이 우리가 더 빽빽하게 굳겠습니까? 아니면 시스가 더 빽빽하게 굳겠습니까? 트랜스입니다. 왜냐하면 트랜스는 이렇게 쌓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쌓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쌓이기가 쉬운데 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쌓이기가 같은 부피에서 쌓이기가 더 힘듭니다. 이렇게 더 큰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산이 몸에 안 좋은 거는 이게 좀 더 고형의 성질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들어가면 조금 더 단일결합으로 구성된 것보다는 액상 성질이 강하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트랜스로 된 녀석들은 착착착착 쌓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더 고체화됩니다. 우리 몸에 섭취가 계속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속에 들어가면 빨리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 안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뭐 여담으로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분자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분자의 힘과 그 다음에 분자의 녹는 점의 상관관계를 다 배웠으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 개념들을 한번 다시 한번 대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하고 B번이 있고요. 여기서 질문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떤 녀석이 A번하고 B번 중에서 어떤 녀석이 그 멜팅 포인트가 즉 녹는 점이 더 높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은 높아집니다. 자,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만약에 작용기나 아니면 분자 구조가 비슷할 때, 그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뭐가 그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까? 분자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무조건 녹는 점은 높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자 구조에서 대칭점이 많은 것. 즉, 가지사슬이 많이 쳐져 있으면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의 성질이 가까우니까요. 자, 먼저 A번부터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펜테인입니다. 그쵸? 펜테인이네요. 자, 오른쪽에 녀석 좀 볼게요.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의 N이 붙어 있네요. NH2가 붙어 있습니다. 자,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작용기가 있나요? 없죠. 이거는 극성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자의 힘이 반데르발스 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옆에 녀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당연히 반데르발스 폴스는 가지고 있고요.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N은 그 탄소보다, 그 다음에 그 수소보다 정김성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쌍극적 모먼트가 이렇게 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이폴 인터랙션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NH2니까 NaH가 붙어 있죠.
또 다른 N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H와 N 사이에 수소결합이 생기겠죠. 여기는 수소결합도 있습니다. 수소결합도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 녀석이 멜팅 포인트가 높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이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이 컴파운드가 왜 분자 간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멜팅 포인트가 높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B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탄소 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테인입니다. 뭐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8개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녀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은 8개입니다. 자, 작용기 없습니다. 순수하게 반데르발스 폴스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의 힘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그 질량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죠? 비슷하고 똑같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뭘 보라고? 얼마나 대칭점을 많이 가지고 있냐. 가시사슬이 어떤 쪽이 더 많으냐. 왼쪽 녀석이 더 많죠. 얘가 훨씬 더 고체의 성질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녀석이 멜팅 포인트가 더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팅 포인트에서는 분자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여러분들 교재 보고 더 많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을 이제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더 그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물리적인 성질 중에서 솔루빌리티는 조금 더 개념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용해도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용질이 용매에 녹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용해도라고 얘기를 해요. 용질이 뭔지 용매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쵸? 자,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분자 간의 힘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용매의 성질과 용질의 성질이 서로 잘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용질이 극성이다. 그런데 용매는 비극성이다. 이건 두 개가 안 녹아요. 이 용매는 용질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용질이 만약 극성이라서 분자 간의 힘은 굉장히 커요. 근데 용매는 비극성이야. 여기는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어. 그러면 이 용질은 안 녹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자, 그런 얘기니까요.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합물이 녹는 과정에서 용질의 분자들 또는 이온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용질과 용매 사이에서 새롭게 생기는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이때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용질의 그 분자 간의 힘이 세면 무조건 용매에 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용질에 있는 그런 화학적인 성질하고 용매에 있는 그 분자 간의 그 성질이 서로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파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 용매는 물론 에너지는 들어가요. 이 용질을 떨어뜨리려면 에너지는 들어가는데 이때 에너지가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발생이 되어버리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뒤에서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물리적 성질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용질과 용매 간의 궁합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극성인 용질은 극성인 용매에 잘 녹고요. 그다음 비극성인 용질은 비극성인 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잘 녹고 잘 녹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용해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용질은 어떤 화합물이 있는데 녹여야 되는 용질은 비슷한 종류의 분자 간의 힘을 가진 용매에 녹는다. 그래서 이 용질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안 갖고 있는 그런 용질이다. 그러면 얘가 물에 들어간 물은 극성이잖아요. 녹겠습니까? 얘가 약해서 안 녹는 게 아니고 물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서 못 녹이는 이유는 서로 맞닥뜨려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파트가 없기 때문에 못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물질은 용액 내에서 수소결합이 가능한 물이나 알코올 같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극성 물질, 극성 용질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적어도 다이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극성 용질이잖아요. 극성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어디 잘 녹는다고? 알코올은 극성 용매잖아요. 또는 수소결합이 가능한 물에서 잘 녹는다. 반대로 무극성 또는 극성이 약한 물질은 무극성 용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극성이 약한 용매 이런 것들 찾아보십시오. 이런 거에서 잘 녹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향 자체를 좀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외워둬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용해도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를 했었어요. 분자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하나인 그 용해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것과 좀 달랐죠. 분자 간의 힘이 뭐 끓는 점이나 녹는 점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면, 용해도는 단순히 분자 간의 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용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아드는 용질이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를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온결합 화합물의 용해도를 한번 볼게요.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화합물 간의 힘에서 가장 센 힘인 이온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이 만약에 비극성 용매에 들어간다면, 비극성 용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발습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용매에 들어간다면 녹겠습니까? 전혀 얘와 얘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극과 극입니다. 또는 어느 정도 뭐 약한 극성을 가진 녀석들, 다이폴 모멘트가 존재하는 뭐 이런 것들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잘 안 녹습니다. 녹긴 녹아도 굉장히 안 녹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잘 녹느냐? 바로 우리가 분자의 힘에서 가장 센 힘을 가진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용매, 대표적으로 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합니다만은 이렇게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물론 쌍극자 모멘트도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전하값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적인 전하값들하고 이온 결합 화합물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물에서는 잘 녹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쌍극자가 작용을 하죠. 그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가려져서 쌍극자 모멘트가 영구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고 거기에다 수소결합까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소결합이 뭐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물에 플러스가 델타 플러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델타 플러스가 여기 만약에 NaCl을 집어넣었다. 여기에 Na 플러스 Cl로 이렇게 해리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차지를 띤 C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띤 수소 그 원자들을 둘러싸여서 이렇게 용매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띤 산소에 둘러싸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아 들어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부분적인 양전하, 음전하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용매에 녹아들은 현상을 우리는 용매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도 에너지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이온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아무리 강력한 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소결합을 하지만 수소결합이 실제로 직접 닿지는 않고 쌍극자 결합이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줄 만큼의 물의 쌍극자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다행히 용매가 용질보다 훨씬 많은 양이기 때문에 많은 물 분자가 있어서 이게 좀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소금 같은 경우는 금방 대신에 뭐가 되느냐? 좀 녹아들어다 포화도가 빨리 와요. 제가 뒤에서 그래서 설탕하고 만약에 소금하고 조금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떻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온결합 화합물은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는 녹지만 그 다음에 비극성인 유기용매는 녹지 않는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 상호작용을 깨줄 만한 그런 분자 간의 힘이 존재해야 되는데 적어도 쌍극자 그 힘, 이상의 힘은 존재해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깨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소금을 물에 녹일 때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메커니즘이 대략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 여러 개가 그 NaCl이 있으면 Na와 Cl이 이온 결합을 하고 있으면 여기를 깨부실 때 어떻게 하냐면 물 분자 여러 개가 Na 플러스를 둘러싸서 그 다음에 물 분자 여러 개가 Cl 마이너스를 둘러싸가지고 아까 물 분자가 한쪽은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이쪽 전자를 당겨가면서 그다음 Na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치우칠 때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데, 요거는 한계가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떨어뜨릴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을 좀 넣다 보면 결정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설탕을 한번 볼게요. 설탕을 보시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식용가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글루코즈라고 하는 그 분자하고 플룩토즈라는 분자가 서로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크로스라고 하는 설탕입니다. 이건 설탕 분자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갈 때는 어떡하냐? 얘는 공유결합 화합물입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가장 센 결합이 수소결합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소결합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OH가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도 되고, 여긴 또 이렇게 쌍극자 모먼트도 형성이 되잖아요. 자, 여기도 쌍극자 모먼트 형성이 되고, 다이폴 모먼트,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그 다음에 수소결합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물이 얘네들이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물은 역시 OH2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물이 여기 들어왔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O가 여기에 있는 H하고 결합을 해버리고, 여기에 있는 O가 여기에 있는 H하고 결합해버리고, 반대로 물도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들어가면서 여기 H랑 결합을 해버리고, 여기 H는 아니구나. 여기 H랑 결합을 해버리고, 여기에 있는 H랑 결합을 해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얘네를 둘러싸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메커니즘 자체는 비슷해요. 물 분자들이 아까 소금을 둘러쌌던 것처럼 설탕 분자를 둘러쌉니다. 여기 조그만 것들, 얘네들이 전부 다 물 분자예요. 그다음 설탕 분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인력이 있겠죠. 여기를 물 분자가 치고 들어가서 둘러싸는데, 뭘로 둘러싸느냐? 수소번드로 둘러싼다는 겁니다. 수소번드는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가장 공유결합 화합물의 분자 사이의 결합 중에서 가장 센 결합이죠. 그걸로 둘러싸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는 거죠. 서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설탕은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이 넣어도 소금보다 훨씬 많이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분자 간의 힘이 크다고 특정 용매에서 잘 녹는 게 아니고, 분자 간의 그 힘이 용매의 분자 간의 힘과 서로 맞아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이온결합 화합물은 물에서 일반적으로 녹는다, 잘 녹아 들어간다. 하지만 포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나중에 이온결합 화합물을 깨질 수 있는 만큼의 물의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 반해서 좀 극성인 공유결합 화합물은 물에 굉장히 잘 녹겠죠. 왜냐하면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잘 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공유결합 분자, 유기분자라고 할 수 있죠. 탄소,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분자의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용해도의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가졌던 용해도의 상식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파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용해도라는 부분은 기타 다른 물리적 성질하고는 다르게 분자의 힘이 용해도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와 그 녹이려고 하는 분자, 서로의 그 물리적 성질이 비슷해야만 녹는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유기분자의 용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뷰테인하고 아세톤을 가지고 우리가 물과 그 다음에 CCl4에서 용해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뷰테인을 한번 보시면, 얘는 작용기가 없는 전형적인 무극성 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자 간 힘이라고 하면 반데르볼스 포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유기분자가 반데르발스 포스 하나밖에 없다. 분자 간의 힘이. 얘는 비극성 또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세톤은 어떻게 돼요? 보면 카보닐기가 있죠. 기본적으로 얘는 쌍극자 모먼트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이폴 모먼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반데르발스 포스 없나요? 있어요. 모든 분자는 반데르발스 포스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얘는 O가 있기 때문에 물이나 이런 용매를, 알코올이나 이런 거 만나면 수소 결합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안에는 수소 결합이 없지만 그런 녀석들을 용매로 만난다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뷰테인은 어떻게 돼요? 물과는 서로 상극이죠. 왜냐하면 물은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인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반데르발스 포스밖에 없어. 다이폴 모먼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녹지 않아요. 근데 CCl4 같은 무극성 분자에는 어떻게 돼? 얘는 반데르발스 포스밖에 없어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포스가 만나가지고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세톤은 어떻게 되느냐?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O가 물과 만나면, 물 분자가 막 여기 주변에 막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하고
수소 결합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O에 붙어 있는 H가 또 다른 O를 만나면 수소 결합 하잖아.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는 당연히 녹아 들어가요. 얘가 얘보다가 분자간 힘이 세서 그렇게 녹는다는 게 아니고 이 용매인 물과 이 아세톤의 분자간의 힘이 서로 맞아서 그렇게 녹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Cl4에도 녹아요. 왜? 얘는 모든 분자는 뭘 갖고 있어? 반데르발스 폴스를 갖고 있잖아. 다이폴 인터랙션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션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데르발스 폴스와 여기 있는 반데르발스 폴스가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분자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대부분 이쪽으로 여기 델타 마이너스가 가겠지만 분자는 계속 회전을 하고 분자 내에 있는 핵 주위의 전자들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오고 이게 반대로봤었잖아. 얘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만나서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비극성 용매하고 그 극성 용매 다 녹지만 이런 그 뷰테인 같은 비극성 물질은 유기화합물은 비극성 용매만 녹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결합은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세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잘 녹아 들어가고 CCl4를 교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데르발스 폴스가 있으니까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개 중에 그러면 CCl4에 어떤 녀석이 더 잘 녹겠습니까? 얘가 잘 녹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뷰테인이 더 잘 녹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유결합 분자의 용해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공유결합 공유결합 화합물을 갖다 분자라고 하는데, 분자와 분자 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수소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물에 잘 녹는다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알아왔죠. 자, 뭐,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수소결합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녹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제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복잡할 건 없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유기화합물은 탄소 원자 5개마다 용매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극성 작용기 NOF가 하나 있는 경우에만 물에 잘 녹는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탄소 원자가 5개 있으면 그 사이에 탄소하고 이런 극성 작용기가 5대 1의 비율로 있어줘야 이게 수소 결합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 예를 밑에 그림을 보면 편한데요. 자, 에탄올을 보면 에탄올은 탄소가 2개죠. 거기에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물론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어쨌든 OH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덩어리지만 OH기를 갖고 있어요. 이 탄소는 제가 다 세보니까 27개 나와요. 탄소 27개에 O 하나입니다. 여기는 에탄올은 탄소 2개에 O 하나입니다. 자, 위에 뭐라 그랬죠? 탄소 5개당 O나 N이나 F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탄소가 O나 N이나 F가 5대 1은 되어줘야 물에 녹습니다.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는, 수소결합은 하지만 수소결합이 이 뒤에 그 비극성 분자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탄소가 무려 27이에요. 산소가 하나일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커버가 안 됩니다. 물과 그 수소결합은 당연히 하죠. 물과 수소결합은 당연히 하지만 이게 물 다 둘러싸도 여기를 다 커버를 하지 못해서 기름으로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기름기가 혈관에 쌓여서 우리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분자 내에서 H2에 끌리지 않는 무극성 부분을 소수성이라고 하고요. 분자 내에서 물에 끌리는 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극성 부분,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은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해서 포빅은 뭐뭐를 싫어한다는 거, 디슬라이크라는 거, 헤이트라는 거에 가까워요.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수성은 필릭은 like, love죠. 그래서 하이드로는 물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으로 분자 내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이 5대 1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친수성 부분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물에 안 녹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은 무조건 물에 녹냐? 그게 아닙니다. 자, 보면 이게 메탄올이에요. 여기 CH3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에탄올입니다. 자, 요게 프로페놀이겠죠. 그 다음에 요게 뷰테놀이겠죠. 자, 요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게 펜테놀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에
이게 헥세놀입니다. 자, 메탄올부터 시작해갖고 헥세놀까지 갔습니다. 자, 전부 다 알코올이에요. 어디까지 녹느냐? 여기까지 녹습니다. 여기가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산소 1. 그래서 요 아래 펜텐 이하의 알코올을 우리가 저가 알코올 또는 저급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들어봤을 거예요. 화장품이나 이런 거 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를 보고 우리가 고가 또는 고급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고급 알코올이라는 건 뭐냐? 물에 안 녹는 알코올이라는 얘기예요. 헥사놀까지는 뿌옇게 녹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되는 옥테놀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OH가 붙으면 얘는 물에 안 녹습니다. 옥테놀이 되면. 그래서 8대1 때문에 안 녹는 거예요. 이 원리로 안 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알코올은 고가 알코올이라서 물에 안 녹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덤으로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분자가 있으면 분자 내에서 소수성과 친수성이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친수성은 뭐 물을 좋아하는 부분 OH, NH, 뭐 FH 이런 거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소수성이란 거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수성은 기름을 좋아해. 이거 아닙니다. 기름을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리포필릭이라고 그래요. 리포필릭. 지방. 리포는 지방입니다. fat. 소수성은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을 싫어하면 무조건 기름 좋아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학생들이나 교수님도 이거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싫어하고 물에 잘 안 녹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기름에 잘 녹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화합물의 용해도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 교재 표 3.5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온성 그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온 간의 결합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극성인 용매에서는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녹아 들어가는 거지, 잘 녹는 그 극성 공유결합 화합물보다 잘 녹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물에서의 용해도는 녹는다. 하지만 잘 녹아 들어갈 뿐 포화가 금방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극성을 전혀 띠지 않는 이런 CCl4 같은 것은 아예 녹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온 결합화합물을 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공유결합 분자들을 보면 물에서의 보면 반데르발스 폴스만 가지고 있는 즉 비극성 공유결합 화합물은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없기 때문에 안 녹는 겁니다. 단 유기용매에서 여기서도 비극성 유기용매에서는 녹는다는 거예요. 극성 유기용매에서는 잘 안 녹아 들어갑니다. 메탄올이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 안 녹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알코올류들 이런 것들은 물에서도 잘 녹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어떻게 된다? 탄소 5개당 수소나 질소 F가 하나씩 있어줘야 돼. 그래야 얘네들은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 시험에 제가 쭉 길게 내놓고 자, 이 알코올은 물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물어보면 안 녹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알코올은 유기용매에선 녹죠. 왜냐하면 반데르발스 폴스도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물에서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알코올이지만 제가 말했던 탄소가 6개 이상이 돼버렸죠. 5개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죠? 6개 이상의 탄소 원자는 물에서 수소 결합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소수성 부분이 너무 강해서 물에서 녹지 않는다. 소수성 부분이 너무 강해서 녹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기용매에서는 어떻게 녹겠지? 당연히 반데르발 폴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기의 응용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작용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자, 뭐 얘기할 거는 굉장히 많지만 이게 뭐 생화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뭐 바이라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용기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라민을 먼저 설명 좀 할게요. 바이라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우리 세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 정상 세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 필요한 유기화합물이 바로 바이라민이에요. 자, 우리 몸에는 이미 이 바이라민과 유사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과 바이라민은 화학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호르몬과 바이라민의 차이는 어떤 거냐?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 이런 바이라민 역할을 하는 합성물을 가지고 호르몬이라고 그러고요. 바이라민은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고 실제로 하는 역할도 비슷하지만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우리가 우리 몸에서 생성하지 않는 호르몬,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이라민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이들 화합물을 만들지 못하므로 음식물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 바이라민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라민은 크게 6가지 군으로 나누는데요. A, B, C, D, E, F가 아니고 K입니다. K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바이라민 B와 C는 수용성이고 A와 그 다음에 D, E, K는 지용성입니다. 이제 수용성, 지용성 개념이 좀 아시니까 어떤 거라는 걸 감이 오실 거죠. B군이나 C군은 어떻게 돼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A, D, E, K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라민 B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B1, B2, B12처럼 뭐 아래 첨자를 쭉 연결해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고, 자, 바이라민은 구조에 따라 지용성이 될 수도 있고 수용성이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하고 C는 수용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용성입니다. 자, 그러면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칸이 좁아서 자, A부터 먼저 볼게요. A는 사실은 베타카로틴을부터 우리가 그 당근을 많이 먹으면 바이타민 A가 섭취가 될 수 있어요.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이렇게 바이타민 A는 이렇게 생겼는데 교수님 여기 OH 있는데요. 수소결합 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탄소지 몇 개입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얘는 탄소가 6대 1을 5대 1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는 녹지 않는 거예요. 지용성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C는 어떻게 돼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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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수소결합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작용기가 보니까 다이폴 인터랙션도 있고 여기는 반데르발스 폴스,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 그 다음에 수소 본드 다 있죠. 여기는 반데르발스 폴스, 그 다음에 수소결합 다 있습니다. 여기도 다이폴 인터랙션 다 있는데 이게 C 대 O가 5대 1을 초과했다. 그래서 여기는 녹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O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2개당 3개, 탄소 2~3개당 바로 O가 있으니까 여기는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E도 보면 E도 여기 산소가 있긴 해요. 근데 탄소 덩어리에 산소 하나 있으니까 얘도 안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타민 D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K도 마찬가지 원리로 안 녹아 듭니다. 뭐 시간 있으신 분은 바이타민 B를 한번 보세요. N이나 O가 굉장히 많습니다. 탄소 뭐 2~3개당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이타민 C는 하루 평균 섭취량이 1000ml를 넘습니다. 보통 권장 섭취량이 2000까지도 보고 있어요. 뭐 사실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 바이타민 C는. 자, B도 마찬가지예요. B는 뭐 약간 100ml 정도 먹는데 A나 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마이크로 단위로 막 섭취하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혈관은 70% 이상이 물이죠. 그죠? 근데 물을 타고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면 모세혈관을 타고 이 영양분이 흘러 들어가는데 바이타민 A나 E가 몸에 좋다고 해서 다량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지혈증이 걸립니다. 또는 동맥경화에 걸려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타민 E나 A는 좀 적게 섭취하고 대신에 C나 B를 좀 많이 섭취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 바로 손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머리도 굉장히 맑아지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여담이 아니라 실제로 드리는 얘기니까 이렇게 영양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유기학 공부도 잘 되고 바이타민 섭취도 잘 되고 영양 섭취도 잘 돼서 뭐 일석삼조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용기의 응용이 아니고 응용. 자, 비누를 한번 볼게요. 비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온결합 화합물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온결합 화합물이 아닌 비누도 나오고 있어요. 친환경 비누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세탁력이 굉장히 약하고 세정력이 약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이 훨씬 더 강한 건 사실이에요. 자, 비누 분자는 서로 다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온으로 구성된 친수성 부분, 극성놀이. 뭐 그러면 비극성은 이온이 아니냐? 비극성도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무극성인 시스 결합과 CH 결합의 소수성인 탄소 사슬, 무극성 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밀히 보면 대부분은 그 비누가 이렇게 풀었으면은 Na 플러스하고 O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꼬리 부분도 사실은 비극성 부분도 이온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아무리 수소 결합할 수 있어도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탄소가 엄청 길죠. 거기에 수소 2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그래서 물에 안 녹는 거예요. 근데 물에 녹는 Na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는 물에 녹으면서 안 녹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NA는 좋아요. 물에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쳐. 나머지 이 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 꼬리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 잘 보면 여기가 극성입니다. 극성이면 뭐다? 물과
물은 극성이죠. 만나면 어떻게 돼? 용해될 수 있죠. 그리고 물과 만나면 잘 섞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뒤에가 꼬리 부분을, 얘가 꼬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은 물과 안 붙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꼬리 부분은 물과 안 붙으려고 숨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뭐들이 다 나오느냐?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할게요. 동그란 녀석들이, 극성인 부분들이 밖으로 돌출돼요. 그리고 소수성 부분, 물과 안 친한 녀석들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보고,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마이셀이라고 불러요. 마이셀. 자, 그리고 무조건 마이셀이 형성되느냐? 일정 농도의 농도가 형성이 돼야 마이셀이 형성돼요. 그 비누를 갖다 물에 풀었을 때 일정 농도가 들어가면 이 마이셀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가리 부분을, 헤드 부분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일정 농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서로 꼬리 부분이 뭉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마이셀을 하고, 이 마이셀이 생기는 그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CMC라고 합니다.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임계 마이셀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농도라는 겁니다. 그건 뭐 비누마다 다 달라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극성 부분, 헤드 부분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안 녹아 들어가는 소수성 부분, 이 꼬리 부분은 뒤로 가서 마이셀을 형성한 다음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나? 이 마이셀이 물에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뿌옇게 되죠. 비누를 풀면 뿌옇게 된다는 얘기는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지 않고 물에 분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이셀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에서 세탁물을 넣잖아요. 세탁물에 있는 때는 전부 다 유기분자입니다. 유기분자들이에요. 검은 때, 손톱 밑에 때 전부 다 유기분자입니다. 까맣게 된 것들은 탄소 덩어리예요. 그러면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이셀이 탁 빨래에 접착하게 되면, 접착이 아니라 딱 부딪히게 되면 이 빨래에 있는 때가 요 안쪽으로, 물을 피해서 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이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걸 막 헹궈내 가지고 물을 버려버리면 그때는 마이셀을 따라서 강으로 가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염이 되는 거네. 뭐 어쨌든 우리가 살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봐야 되니까 강물 좀 오염되면 정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원리로 우리가 비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물은 이런 원리로 우리가 세탁을 하는 거고, 우리 얼굴에다가도 폼 클렌징도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로 쓰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얼굴에다가 예를 들어서 박히진 얼굴에다가 이 비누를 푼다. 그래서 세수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지른다. 그러면 박히진 양의 얼굴에 있는 때가 이 마이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한번 뭐 샤워기로 뭐 헹구던지 물로 헹구면 이 마이셀에 들어가서 때가 수도관을 타고 나가서 또 물을 오염시킨다. 또 오염시키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때를 벗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작용기와 분자의 반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용기가 결국은 유기화학 반응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용기죠. 뭔가 작용을 하니까 작용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유기화학에서 화학 반응을 보면, 뭐 화학 반응이라는 건 다 똑같은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반응물 A와 반응물 B가 만나서 생성물 A와 B를 만들든지, 아니면 생성물 전혀 동떨어진 C를 만들든지, 어떻든 반응물이 생성물을 형성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는데, 유기 화학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이 화합물 A와 B, 이거는 뭐 분자와 이온이 될 수도 있고 분자와 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A와 B에서는 전자 밀도 차이가 있을 때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 A가 전자 밀도가 굉장히 높은 비공전자성을 가진 뭐 이런 화합물이다. 그러면 얘는 부족한 화합물이어야 돼요. 이러면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거다? 유기화학에서 화학 반응은 분자 간 또는 분자 이온 간 전자의 이동이다. 이런 겁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 전자 이동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전자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한쪽이 밀도가 높고 한쪽은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분자 또는 이온에서 전자가 반대의 조건을 가진 분자 또는 이온으로 이동해서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유기화학에서 화학 반응이다
유기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용기가 어떤 역할을 하겠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왜냐면 자, 이런 화합물이 있어. 이런 화합물이 있어. 반응시키면 반응 안 가요. 반응할 수 있는 인자가 없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다이포노면이 멈춰지니까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쌍 풍부하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여기도 작용기 아무것도 없으면 반응하기 좀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뭐 다른 작용기 뭐 R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R은 작용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플러스 한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용기가 우리가 유기화합물에서 반응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아두고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그 작용기와 분자의 반응성을 얘기하면서 작용기가 그 어떤 알케인이라든지 우리가 탄화수소화물에 붙어 버림으로써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작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작용기라는 얘기 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치환기 중에서 어떤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작용기라고 했고, 그때 작용기로 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였다. 그치? 첫 번째는 탄화수소 화물인데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포함하는 탄화수소 화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헤테로 원자인데 탄소와 헤테로 원자가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탄소와 헤테로 원자인 O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작용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모든 작용기는 헤테로 원자 그리고 파이 결합 또는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자세히 보시면 헤테로 원자는 뭘 갖고 있어? 비공유 전자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탄소보다 높아. 그렇기 때문에 탄소로부터 전자를 뺏어가니까 탄소를 델타 플러스로 만들어서 탄소의 안정성을 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헤테로 원자는 풍부한 비공유 전자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줄 수 있는 염기 또는 친핵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파이 결합은 어떻게 돼? 파이 결합 자체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약한 결합이지만 전자쌍은 풍부하기 때문에 이 파이 결합도 역시 다른 데다 전자를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알케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에다가 작용기가 붙어지면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도록 합시다. 작용기는 분자 내에서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라고 하죠. 전자가 부족한 자리와 전자가 풍부한 자리를 만든다. 아까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보시면 CL이라는 작용기가 붙었어. 근데 여기에 붙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러한 탄소가 있으면 델타 플러스 띄겠어요? 안 띄죠. CL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전기음성도가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플러스가 됐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어디인가에 뉴클레 파일이 있으면 여기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성을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때론 이렇게 플러스 자리를 만들지만 마이너스 자리도 만든다는 거야. 언제? 보면 여기 OH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플러스도 만들어졌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자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쌍이 풍부하니까 얘가 딴 데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여기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가 풍부한 자리가 전자가 모자라는 자리와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전자가 풍부한 자리, 모자란 자리를 작용기가 있으면서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 비로소 유기 반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또는 X 같은 전기, X 같은 뭐 같은 이런 게 아니고요. 할로젠, 원소 같은 전기 음성적인 헤테로 원자는 탄소 원자를 친전자성으로 만든다. 이 탄소를 친전자성으로 만든다. 친전자성은 E+라고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헤테로 원자는 비공유 전자성으로 인해 염기성이고 친핵성이다. 자, 헤테로 원자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보시면 이 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비극성이긴 하지만 산소가 두 개의 비공유 전자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아민 같은 경우에도 N의 비공유 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만나서 줄 수 있다는. 만약에 산을 만난다, 그죠? 루이스 산을 만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자를 줘서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브론스티드 로리, 그 브론스티드 로리 베이스 X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이 결합은 도대체 뭐냐? 파이 결합은 친핵성 자리를 만들고 시그마보다 더 쉽게 끊어진다. 자, 파이 결합도 전자성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친핵성이라고 하는 거는 뉴클레 파일이죠. 얘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는 없지만 전자성이 풍부하죠. 여기 전자가 풍부하죠. 이걸 언제든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줄 수 있느냐? 시그마보다 더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죠?
그리고 파이 결합이 약하다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중 결합이 그렇다는 얘기는 삼중 결합은 더 잘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만 좀 할게요. 우리가 작용기가 붙어 있으면 그 분자의 반응성은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자를 주는 녀석을 가지고 친전자체, 전자를 받는 녀석을 보고 우린 전자를 주는 녀석을 보고 우린 친핵체, 전자를 받는 녀석을 보고 친전자체라고 이미 루이스 산염기 할 때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기가 붙으면 작용기가 분자를 친핵체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분자 내에서 또 친전자체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용기가 붙으면 그 분자는 그만큼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중결합을 알킨, 여기서 알켄이 아니고 알킨입니다. 잘못 썼어요. 알킨, 이중결합을 가진 알켄 아닙니다. 알킨은 전자가 풍부한 CW 이중결합을 갖고 있어서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 E 플러스와 반응을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아까 보면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인데 깨지기 쉬운 파이의 그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가 부족한 어떤 녀석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의 반응을 한다. 이 반응을 보고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 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이 하나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결합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이 결합은 우리가 웬만한 결합으로 잘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첨가된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첨가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대표적인 반응이 있냐면 치환 또는 제거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치환 반응을 먼저 배울 건데요. 자, 특히 알킬 헬라이드 같은 경우가 친전자체 탄소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L이 와도 그렇고 뭐 BR이 와도 그렇고 여기 전기음성도 강한 할로젠 원소가 탄소랑 붙게 되면 탄소는 부분적으로 이게 델타 플러스 차지를 띠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 만약 전자성이 풍부한 어떤 친액체를 만나게 된다면 걔가 탄소를 치고 들어와서 이 탄소에서 다시 이렇게 전자를 주고 Cl- 돼서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이러한 새로운 뉴클레 파일이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치환 반응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어떤 물질이 기존의 걸 떨어뜨리고 여기에 붙었잖아요. 새롭게 붙였다. 대체된다고 해서 우리가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치환 반응은 6장, 7장에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그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반응성을 높여야만 반응한다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작용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분자의 반응성이 높아지고 분자의 반응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반응이 잘 된다. 그건 결국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작용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거기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그 문제 풀이는 본 수업 시간에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예습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